네, 김유나 씨가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인스타에 글을 남깁니다.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서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영화를 보면은 산성비가 내리고 빛이 막 차단돼 있는 디스토피아, 안개와 이 구름이 자욱하고 그런 풍경을 이 블레이드 러너 2049가 품고 있고, 원래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도 그런 풍경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구가 아야하게 되고 나도 아야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IP 지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야 편안히 쉬어라, 지구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디스토피아가 왔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2016년에 오스카에 가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맛있게 식사를 하셨는데, 참고로 지금 방류가 되는 물의 양은요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긴급으로 방류한 물의 1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마저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처리수를 한 방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방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분노를 하실 거면요 며칠 전부터 분노를 하실 게 아니고, 나는 2011년부터 분노의 게이지를 장전 중이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유나 씨. 그러면 2011년 방류 이후에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류할 물의 1000배에 해당하는 물이 이미 방류가 됐는데, 그 물이 방류가 됐을 때 우리 해역에 영향이 있으면은 김유나 씨가 분노를 하셔도 되고요. 디스토피아건 유토피아건 블레이드 2049건 블레이드 러너 뭐 9999건 간에 어떤 말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부터 방류할 물의 1000배에 해당하는 물이 방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해역의 변화가 없습니다요. 없어요. 그리고 알프스라는 그 첨단 기술인데, 그걸 통해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아주 유해한 핵종 같은 것들이 62종이 다 제거가 되고, 그럼 그 유해한 삼중수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닷물에서 희석이 되는데, 그거는 중등교과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삼중수소가 바닷물에서 거의 다 희석이 되는 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교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희석된 원전수의 베크렐 양을 보면은 리터당 베크렐, 이거가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리터당 4만 베크렐이 되면은 안전수다. 그 다음에 WHO 기준으로는 1리터당 1000 베크렐이 되면은 안전수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희석된 원전수는 리터당 1500베크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4만인데 희석된 원전수는 1500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WHO에서 기준으로 삼는 식용수, 그 식용수보다 훨씬 기준이 낮은 게 바로 후쿠시마 처리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신 것들 다 뱉어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드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지금 뭐 들어놓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이 염려될 거면요 먼저 김유나 씨는 중국에 대항해서 비판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재명이랑 같이 쎄쎄쎄한 싱하이밍 불러가지고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요 문재인 정부 때 방류한 오염수를 봅시다. 테라베크렐이라는 단위인데 2010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죠. 문재인 때 대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800테라베크렐이 넘고 2021년이 되면 1113테라베크렐이 되는데,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거에 50배나 된다. 그래서 정말로 같은 기준으로 Rest in Peace, 지구가 정말로 다치는 게 아프다, 그런 논리라면은 일본에 대항해서 화를 내기 이전에 그 화의 50배 이상을 중국한테 쏟아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화를 좀 내주십시오. 러시아가 9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핵 폐기 처리수를 바다에다가 막 버리다가 그린피스한테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이런 오염수 기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90년대 바다가 더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버렸기 때문에 2015년에 바다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방사능 농도가 2015년에 유의미하게 올라갔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런 방송국에서 선동을 했는데, 2015년에 방사능 또는 세슘 농도가 2011년보다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러면서 후쿠시마의 방류 이후로 동해안이 더러워졌다, 이런 선동을 했습니다. 아마 김유나 씨가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에 러시아랑 북한이 핵장난하다가 바다에다가 더러운 거 버려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이런 방사능 농도가 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나라가 블레이드 러너에 그러한 엄청난 방사능 비가 내렸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은, 정말로 지구가 아야 Rest in Peace, 지구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는 게 걱정되는 분이라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하기 이전에 그 화의 50배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한테 쏟아줘야 맞는 것이고요. 그마저도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때려 부을 때도 우리 동해안은 깨끗했다. 왜? 바다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없앨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플러스 오염수를 지금 걱정할 게 아니고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는 당신의 세계관에 대해서 분노를 쏟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Rest
레스트 인 피스, 지구가 아픕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우리나라의 한 과학자가 선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의 김익준 교수라고 해외에서 한 논문이 터져 나온 게 있었는데 후쿠시마 초기에 이때 가장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세슘 농도가 이 정도로 나빠질 수 있다. 일본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최대치로.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추산치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팩트라고 이제 떠들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하지 말아달라.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부탁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렇게 시뻘개져가지고 세슘과 이런 막 방사능에 오염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되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나요? 깨끗해졌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은 다 더러워졌나요? 물고기들 눈알 튀어나오고 막 다리가 세 개 되고 막 지느러미 막 이렇게 되고 됐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 희석이 되고 다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수산물 오염도도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다 내려갔다. 사건 이후로.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데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는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괜찮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일만 일어나면은 동시에 들고 일어나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다. 한국에서 지금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청년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일본의 관공서랑 식당에 막 전화를 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일본말로 하든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중국어가 세계 공용어도 아니고 중국어로 뭐 짓거리던데 여보세요 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어요?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이러는데 총각 일본에 50배라니까 니네들이 베이징의 상하이의 대기 오염부터 해결하고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떠먹여주는 정보가 입력이 된 그 이후로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는요 뇌의 좀비와 오염된 거는 일본의 바다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뇌입니까? 지금 일본의 관공서를 비롯한 식당과 이런 문화센터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중국의 항의 전화. 그냥 무차별로 일본에 있는 뭐 라면 식당부터 해가지고 문화센터, 구청 이런 데 전화가 폭탄처럼 쏟아질 때고요. 한 라면집에는 중국인들이 전화를 1000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문화센터는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 도쿄의 A 구청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30초에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중국에는 온라인에서는 일본에 전화 항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가지고 간단하게 일본말로 뭐 빠가 욕을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들이. 이래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윤아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런 중차대한 말을 할 정도면은 왜 중차대한 일입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냥 지금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중국과 대만이 사이가 좋고 그럴 때가 아니고 한미일의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교류가 중요하고 경제 교류가 중요하고 정치적인 교류가 중요하고 이러한 때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얘기를 본인들은 의롭다고 착각을 해서 막 쏟아내겠지만은 지금 어시장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죽어나가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가서 도다리랑 새꼬시회 같은 거 한 300만 원치 사줄 거예요? 당연히 걱정되는 건 알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일본이.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일본이 그래도 다 같이 죽자고 저러는 나라는 아닐 텐데 그래도 뭐가 이유가 있나? 좀 찾아보는 기초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죠. 그런 흔적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막 강하게 안 합니다. 근데 딱 보면은 이미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게 보이고 이미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은 우리 문재인이 통치했었던 5년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었고 윤석열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게 다 위험한 거 아닐까? 그런 비과학적이고 종족주의적인 사고관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일본을 방문하는 이 일본 측 자료인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2023년 7월달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한국, 코리아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일본인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 어떠한 외국인 관광객들보다 제일 많이 오는데 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면 저런 선동과 이러한 질투와 분노를 그치질 않는 거지?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연간 삼성수소 배출 계획에 보면은 이 삼성수소 질량이 0.1g 이하인데 근데 이거는 이미 동해에 내리는 삼중수소량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그 담고 있는 지금 배출을 하도록 대기가 되어 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이 동해안에 연간 비로 내리는 양보다 적다고. 그러니까 김윤아 씨가 정말로 이게 걱정될 거면은 동해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답이 다 나왔죠, 그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 상식의 문제, 상식의 문제다. 당일 시술 정품 임플란트 36만